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인 종목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주연의 도너리 스탁입니다. 어저께 장이 조금 눌림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또 시원하게 시장이 상승해주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일까지는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저항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흐름으로 종가 마무리했었는데요. 오늘 또 시작부터 괜찮게 출발해서 장 마감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저항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항을 좀 돌파해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좀 대응을 달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하락장이었다면 하락장에 맞는 대응, 그리고 추세가 전환해서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는 그에 맞는 대응을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이 시장과 함께 움직인다 하면 저항 구간 오게 되면 아니면 매수가 부분 오게 되면 일단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시장보다 더 강한 흐름으로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면 그대로 좀 보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늦지 않게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들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이거 가져가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적당히 정리를 해야 될 종목인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들 상담받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바로 진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 시간은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죠.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키워드 기억나시나요? 곡물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식량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 사료주 중에서 이제 현대사료 같은 경우 점상이 갔었고 한일사료가 따라서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관련주들이 이제 좀 괜찮게 대부분 움직였죠. 지금 보시면 식량난 관련주들이 오늘 대부분의 시장을 거의 지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 식량난 관련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쪽 빼고는 시세가 거의 안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오늘 후반부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들 이어졌고요.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또 상가 2연상으로 갔죠. 점상은 아니지만 또 2연상을 갔고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효성 OMB 역시나 이제 스마트팜 관련된 관련주로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식량난 관련돼 있다 하면 대부분 또 급등을 했었어요. 오늘 그 식량난 관련주들 중에서 농기계 관련주들이 좀 특히 돌아가면서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누보가 이제 상한가를 갔죠.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아침마다 전날 아니면 새벽에 나온 기사들 이런 것들 좀 모아놨다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하다 싶은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농기계 테슬라라는 기사를 보고 우리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한 10시쯤 이제 재탕 뉴스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나왔던 뉴스인데 한 번 더 이제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누보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대동기어가 따라서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고요. 뭐 아세아텍도 농기계 관련주죠. 급등이 나왔고 TYM이 하필이면 제가 어저께 그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 종목만 좀 못 갔어요. 그런데 이야기 드렸다시피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좋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 뭐 음봉에 여러분들께 시가 이하로 공략하라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이제 곡물 관련해서 식량난 관련해서 사료주들 뭐 같다라고 하면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농기계 관련주들도 같고요. 또 보면 뭐 아세아 종묘라든지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주유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포트 편입시켜 드려갖고 또 수익을 크게 냈던 그런 관련주들도 지금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농우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종묘,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료주들, 식품 관련주들도 대부분 올랐어요. 뭐 정다운이라든지 뭐 오리고기라든지 가축 사료 뭐 이런 거 도매하는 그런 회사들도 오늘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었고, 그래서 대부분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그 부분은 곡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러시아에서는 이제 이 미디라든지 곡물에 대한 수출을 갖다가 금지시켜 놨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시장에서 한 11% 정도 차지하는 밀 생산량이 있는데 이 씨를 뿌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제 합치면 한 27% 정도의 이 식량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글로벌적인 기근이 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이제 농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일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앞으로 이 곡물 가격의 상승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추수를 하는 시점까지는 이 곡물 관련된 부분들 계속 상승이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었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뭐 괜찮겠지만 일시적으로 일단 테마가 한번 싹 쏠렸다가 곡물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더라도 또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요번에 이제 유가 관련주들 유가는 $130 돌파하는데 못 올라가고 막 조정이 나왔던 그런 것처럼 테마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일단 시세를 어느 정도 챙기는데 집중을 하셔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괜찮은 섹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뭐 정말 우량하고 탄탄한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또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길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종목들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뭐 이런 기사들 좀 발빠르게 여러분들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쓸데없는 뉴스는 안 올려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로 2주 현 보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고요. QR코드 뭐 이렇게 카메라로 비추시면 링크가 또 뜨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체험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그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이 방송 끝나고 5분 추첨을 통해서 그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하셔가지고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가 곡물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체험방에서는 오늘 한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이런 이슈로 좀 오를 것 같다 해서 보유를 했던 종목이 이제 효성 OMB였습니다. 그래서 효성 OMB도 한 10% 정도 수익 냈고, 또 뭐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뭐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아직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도 짧게 수익을 오늘 MP에서 냈죠.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도너리 스탁이라고 샵 0082 보내시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시면서 시장 이야기도 하고 또 보유한 궁금한 종목들, 고민인 종목들 상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식량난. 뭐 오늘 누구나 다 동의할 만큼 시장에서 강했던 부분이고, 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확 올랐어요. 랩지노믹스라든지 뭐 나노엔텍 상한가 갔나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은데 나노엔텍 상가 마감 못했네요. 시간 외에서 뭐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장 마치기 얼마 남기지 않고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 국민 항체 양성률 검사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일단 방역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국민들 이 항체가 있나 없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뭐 관련주들 좀 급등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정부 정책 관련주들 빼고는 뭐 볼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쟁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움직인 종목들 빼고는 별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게 움직였는데 내일도 오늘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일단 뭐 급등하는 거 따라 붙지는 마시고요. 그 사이에 잠깐 눌림을 줄 때 뭐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사실 업종으로 우리가 보면 조선업이 이제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그 중소 건설주들도 흐름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세가 좀 더 연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테마가 몇 개가 있긴 있었는데 기존에 뭐 우리 항상 얘기했던 뭐 그런 테마들입니다. 중소건설사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코인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잡았어요. 이유는 오늘 비덴트라고 이제 그 빗썸의 지분을 한 10%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 오늘 시세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코인 거래소 그러니까 두나무라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래소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모 회사죠. 두나무가 이제 나스닥 상장 이슈로 이제 뭐 그렇게 움직임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창투사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 흐름들이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쪽 섹터, 코인 관련된 섹터들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오늘 다 같이 움직이고 지금 여러분들 코인 시장을 봐도 뭐 비트코인부터 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좀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추세적인 전환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할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 최대 투자 회사죠. 골드만삭스에서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상품을 거래를 했습니다. 장외에서. 요게 이제 파생 상품인데 이 그동안에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메이저들이 이 코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대놓고 본격적으로 거래를 했던 부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앞으로 이 코인들이 비주류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주류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나 은행들이나 투자은행이나 뭐 이런 곳에서 코인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 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또 관련된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금융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큰 시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각 나라들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이렇게 좀 만드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굉장히 좀 코인 채굴이라든지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화하고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해소화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대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물물 교환을 하다가 뭐 금이나 은으로 된 화폐를 쓰다가 그게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지폐로 이제 바뀌었다가 이게 이제 디지털화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코인 관련 섹터도 일단은 전체적인 큰 코인 시장의 생태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도 이 코인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좀 상승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뭔가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뭐 그런
테마나 섹터는 아니었지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키워드를 하나 코인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식량난과 항체 검사, 코인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뭐 지금 식량난 관련주들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 있다. 너무 나중에 고점에 가서 또 길게 보시고 매수를 하지는 마시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딱 마지노선을 잡아두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런 거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 2주현 딱 보내면 여러분들 바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전화 고지를 드릴게요.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시면 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어요.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종목들이나 궁금한 내용들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 다음 코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SOS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바로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ARS요. LIS. ARS 3.3%요. 비중이 3%. 네. 그리고 매수 평단이 3,000 얼마라고요? 3,100원이요? 3,100원. 이거 왜 사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게 됐네요. 그래도 종목을 사실 때 네. 뭔가 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제라고 좀 샀는데요. 네네. 그거야 이유 알았는데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뭐 그냥 차트 보고 사신 거예요? 예. 3,100원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추세대 하단 자리니까 예. 이런 구간에서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해갖고 뭐 매수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급락 나왔을 때. 근데 예. 손절을 선생님 이렇게 보통 단기로 매매를 하시는 편이세요? 예. 근데 추가 매수를 할까하고 지금 생각하던데. 그 비중이 3%밖에 안 되시니까 그죠? 예. 근데 이거 회사 괜찮습니까? 회사는 어때요? 회사가 안 좋아. 회사 너무 안 좋아서.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 2021년도에 좀 대규모 적자가 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급감했어요. 지금 12월 달 나온 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자. 공시를 한번 볼게요. 매출액 관련된 부분 나왔고, 아이고, 610억이 적자가 났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적자가 대규모로 났고, 이게 감사 의견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죠?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 나왔네요. 일단 이거는 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 추가 매수하지 말고 그냥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손절하는 게 낫겠어요? 예, 손절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상패 시즌이잖아요. 예, 예. 굉장히 좀 불안한 종목이네요. 갑자기 600억이라는 적자가 났어요. 그 전에 예. 영업이익이 뭐 137억, 85억, 57억 이렇게 나다가 예. 적자가 60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난 건데 매출도 예. 급감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채도 지금 굉장히 좀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자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본 잠식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올해도 만약에 한 600억 그 정도로 적자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적자가 크게 또 난다. 그러면 아마 회사가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인데 그냥 뭐 추가 매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적으로는 뭐 바닥 같기도 하고 한데 예. 제 생각에는 그냥 정리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지 싶어요.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예. 추매하지 마시고 만약 반등 나오면 여기 이제 21선하고 이격 좁아지면서 요 거래량도 한번 3월 15일 날 좀 크게 들어왔고 예. 그래서 요 거래량 크게 들어온 1780원짜리만 이탈 안 하면 아마 반등은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찜찜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예, 그냥 뭐 요거 반등 나올 때 선생님 손실 조금 뭐 보시더라도 정리를 그렇게 하는 관점으로 해갖고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선생님. 자, 다음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비덴트요. 비덴트. 네.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비덴트 오늘 얘기한 건 줄 알고 딱 전화를 주셨네. 18,150원에 10% 들고 있어요. 18,150원에 10%. 네. 오늘 사셨어요? 아니요, 3일 됐어요. 어제 그저께요. 와, 잘 사셨다. 네. 선생님이 요거 딱 골라가지고 사신 겁니까? 네, 제가 차트 보고요. 이야, 선생님 이제 하산하셔야겠네. 잘하시네요. 여기 네. 보면 이제 저점 잡고 추세도 전환이 이제 나오는 흐름이었는데, 네. 일단 이 저항 자리를 딱 뚫어내는 그런 흐름 속에 있었어요. 지금 한 3, 4일 네. 동안.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요 18,900원짜리, 19,000원짜리 뚫어내고 나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래에서 아주 잘 잡으셨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요거 선생님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목표가를 얼마로 매도해야 되는지요? 목표가. 네. 제일 어려운 거 물어보시네. 파는 게 항상 어렵다, 그죠? 네. 저도 팔고 나면 뭐 훨씬 더 많이 가는 그런 종목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 딱 제가 고점을 찍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네. 앞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조정 받았다 다시 올라가게 되면 위에 또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거다, 그죠? 네. 그러면 본전 매도 심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23,000원 가격대부터 본전 심리가 좀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네. 요게 아마 가장 매수를 좀 많이 한 가격대는 네. 뭐 대략 한 25,000원 정도, 뭐 27,000원 요 밴드대가 될 텐데 네. 여기서 그냥 매수하신 분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밑에 내려왔을 때 물타기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네. 평단이 좀 떨어져서 뭐 한 네. 23,000원부터 해서 본전 매도세 좀씩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 한 그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때 가서 뭐, 네. 뭐 시세 좀 더 강하게 올라온다든지 뭐 이런 네. 것 저런 거 좀 따져가지고 네.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조금 더 볼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7,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13,000원대부터 17,000원까지 분할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아, 네. 네. 그렇게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요, 대표님. 예? 네,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아유. 방송 끝까지 보시면요.
네. 나중에 제가 요거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아시겠죠?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네. 지금도 채팅방에 들어갔어요. 저도요. 아, 들어와 계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선생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십니까? 갤럭시아 머니트리요. 아, 머니트리. 네. 14,180원이요. 14,180원, 14,200원이라 합시다. 네, 예. 어차피 뭐 수수료 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갈 거니까. 예. 자, 14,200원. 아이고, 딱 아까 전에 비덴트 제가 설명드릴 때 매물이 많이 그러니까요. 몰려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그 가격대에 딱 사가지고 계신다. 그죠? 비슷하죠, 주가 흐름이. 예, 근데 그분이 부럽네요. 그렇죠. 10%예요, 밑에서 저는. 이제 사셨고. 자, 갤럭시아 머니터링 선생님 뭐 때문에 사시게 되셨어요? 이게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예, 모르고 그냥 전부 좋다고 해서 몇 달 한참 됐어요. 매수한 지는요. 그렇구나. 예. 자, 보자. 작년 한 12월 달쯤에 하셨겠다. 그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네. 그 좀 가격대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고. 지금 갤럭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요. 한 10% 지금 있거든요. 10%. 자, 일단 요 예. 차트 기술적인 흐름은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 달에 이제 이 서울경제TV에서도 요 상한가 갔을 때도 요거 NFT하고 머니트리 관련된 거 보면 이제 전자결제 메타 갤럭시아라고 해갖고 예, 예. 그 NFT 거래소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요거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더 나올 거니까 지켜보시라고 막 이야기를 드리고 뭐 실질적으로 매매도 이제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인데 아직 뭐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려는 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예. 그 지금 보면 네. 앞쪽에 한번 2021년도에 이렇게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예. 요 가격대 부근에서 지금 저점을 딱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이제 내려가는 거는 멈추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박스권을 딱 만들어 두고요. 예,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박스권 만들어 놨는데 요 네. 고점을 딱 뚫어주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부럽다라고 하셨던 그분 종목처럼 비덴트처럼 주가가 올라올 거예요. 요게 11,000원. 가격이 네. 저항 가격이 보니까 11,000원 정도 되거든요. 11,000원이요? 네네. 그리고 오늘 보면 사실 이 NFT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테마적으로는 일단 시세는 한 차례 끝났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예. 요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파동이 하나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좀 괜찮아지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네네. NFT나 뭐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도 한 차례 더 뭐 매수세가 쏠릴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죠? 한 7, 8배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새롭게 뭔가 대단한 시세가 이렇게 크게 신고가 돌파하면서 막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예. 선생님이 딱 생각해야 될 거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본전에 나오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본전에 나오면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손실 났던 만큼 다시 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근데 이게 그냥 예. 이대로 그냥 갖고만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추매를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예, 선생님 추가 매수하고 손절가 잡아 드릴까요? 지금 딱 예, 예. 추매하기는 오늘 자리가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추매 자리요? 네, 내일 지금 정도에? 추매하기에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저 같으면 여기 일단 네. 저항을 돌파했다가 눌리는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텐데 예. 선생님 일단 뭐 평단이 저 위에시니까 여기서 추매하면 대략
자, 평단이 추가 매수하시면 비중을 10% 더 하실 생각이신 거죠? 한 5%만 하면 안 될까요? 5%. 그러면 10%를 효과가 별로 해야 되나요? 효과가 없어요. 굳이 추매하지 마시고 선생님 올라오면 예. 정리한다 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싶어요. 예. 그럼 얼마 제 매수가까지만 그냥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 정도는 잘하면 올 것 같습니다. 한 13,000원에서 14,000원 요 밴드대가 지금 저항이 가장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못해도 13,000원까지는 올라올 거거든요. 13,000원이요? 네네. 그러면 손실폭 줄여서 좀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예. 뭐 비중 절반 정도는 일단 거기서 끊어내시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서 선생님 평단까지 왔다 그러면 나머지 다 팔아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손실을 좀 최소화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거래량 들어오고 지켜주고 있는 흐름은 좋고요. 단기적으로도 이 상승 흐름 좀 타고 있는 모습이 이 위에 저항 자리를 뚫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11,000원 저항 자리만 뚫어내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NFT라든지 이거 뭐 블록체인 관련돼 가지고 막 한참 같이 올랐었거든요. 비덴트도 막 올라갈 때 대부분 다 같이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코인들 올라가면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고 좀 올라줄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매수가까지만 와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정리하시는 관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절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얼마 선에서 해야 되나요? 8,600원 깨지면 손절해야죠. 8,600원이요? 네네. 8,500원요. 8,500원 딱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네. 내려오다가 저점을 딱 잡아준 가격대 있죠. 8,500원은 저점 잡아줬거든요. 8,500원? 네, 요 가격을 다시 깨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여기 그동안 지켜줬던 흐름이 다시 이제 하방으로 작용한다 생각하시고 그 깨지면 아마 뭐 6,000원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손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매를 하면 지금 추매자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아요. 지금 추매 가능한데 이게 내가 매수한 비중만큼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그리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고 뭐 굉장히 큰 장기 성장성을 보고 이런 하락 파동이 나올 때마다 뭐 저점 매수를 해서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라면 모를까. 지금 같은 경우는 테마주잖아요. 테마기 때문에 일단 테마의 한 시세가 일단 끝났다라고 보고 지금은 뭐 조정기를 거쳤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꺾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내려갈 때도 한 번씩 파동을 주고 밀리고 또 내려가다 또 한 번씩 파동을 주고 밀려요. 그게 강했던 종목이면 강했던 종목일수록 그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반등도 굉장히 폭이 크고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조정 이렇게 많이 받았네 하고 거래량 들어왔다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물려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손절 없이 가는 그런 경우들 상담하다 보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갑자기 팍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도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것도 추가 매수를 제가 그냥 안 하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11,000원대 위로 돌파를 해줘야지 얘가 방향을 위로 이제 잡고 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돌파하고 눌림 자리에서 선생님이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일단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이게 저점 눌림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자칫 또 올라갈 때 추가 매수했다가 평단이랑 얼마 또 차이도 안 나고 비중만 괜히 늘어나고 해서 뭐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좀 보셨다가 뭐 14,000원, 13,000원 요 사이에 오면 정리하시는 관점 생각해 두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장중에 그냥 만약에 요게 11,000원 돌파한다 그러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갖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톡방에 있어요. 네, 들어와 계시구나. 그럼 거기서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11,000원 돌파하면 얘기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벤트 잠시 고지하겠습니다.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체험방에 참여하실 수 있고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문의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 자세하게 가격 전략들, 손절가를 어디서 잡아야 되고 추가 매수 가격이 얼마가 되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다면 어떤 종목에 대한 그런 포인트 뷰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배우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 생기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드릴 때 잘 읽어보시면 또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되는 그런 많은 내용들, 그리고 기사적인 부분들, 시장의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기사들도 선별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체험방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바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문의는 문자네요. 자이언트 스텝 문의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5만 원, 비중이 10%. 야, 이제 며칠 전에 사셨나? 최근에 사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다, 그죠? 아마 오래 기다리시지는 않으셨을 거야, 그죠? 오래 기다리셨는데 본타를 안 하시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일단 이것도 흐름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만하게 내리막길 내려오던 거 이제 돌리는 그런 흐름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이제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 생각에 보면 지금 요 딱 그 저항 자리 갭이 딱 뜨면서 요 3월 17일 날이죠. 시가부터 저항을 돌파해 놓고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는 요 하단 자리를 가급적이면 이탈시키지 않는 흐름에서 돌려주는 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47,600원 손절가 잡고요.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라갈 때 이야기 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요. 보통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하실 필요 없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사야겠다 올라갈 때 그러면 조금 사보고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분할 매수해보고 지지라인 부근에서 다시 방향을 위로 이렇게 돌려준다 그러면 그때 또 조금 사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일단 5만 원이니까 뭐 오늘 사셨을 수도 있겠네요. 뭐 내일 반등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요 돌파한 시가하고 요 갭 구간에 저점 자리 지지라인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 요 갭이 강한 지지라인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고요. 손절가를 여기서 이제 잡는다라면 약간 러프하게 방향을 일단 돌렸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약간 러프하게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500원 잡으시고 여기 안 깨지면 일단 보유 관점 그리고 깨지면 일단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손절도 좀 고려를 한번 해보자.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완만하게 돌리다가 한 차례 시세 주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이런 저항 자리들이 있는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돌파를 해준다라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 지금 자리는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아까 전에 그 갤럭시아 머니트리처럼 요렇게 저점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손실폭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갭 구간 하단 자리만 손절가로 생각을 하고 좀 지켜보시고요. 요거는 올라오게 되면 제 생각에 요 53,000원 저항 자리를 뚫어내면 올라온다라고 보는데 뭐 대충 요 박스권 정도의 폭 정도로 올라오지 싶어요. 그러면 한 62,000원, 63,000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고요. 한 68,000원, 7,000원 요 구간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욕심 좀 버리고 하단까지 온다 생각해서 63,000원에서 65,000원 정도 오면 뭐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손절가 46,500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채팅 문의를 주셨네요. 현대로템 22,000원에 비중 15% 문의를 주셨습니다. 22,000원. 야, 현대로템은 진짜 예전에 종목 상담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와가지고 그냥 버티면 간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2020년도였네요. 벌써 2년이 지났네. 자, 22,000원 매수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왔다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쫙 밀려버렸다, 그죠? 이런 흐름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도 대부분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위치에 놓여 있던 종목들입니다. 그죠? 비덴트도 그렇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아직 시세가 덜 나왔고 이런 종목들이 바로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고 저점을 잡았구나. 이제 추세가 내려오다가 이제 돌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가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쫙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이 이상해서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1월 달에 시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1월 달 거의 뭐 지수가 이렇게 다이빙 하듯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저렇게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던 종목이 이탈을 했을 때는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22,000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라도 이런 데서 짧게 손절을 하고 이 종목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저점에서 또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또 사가지고 끌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 종목 물려있는 동안에 전쟁 관련주들 공략을 하셨다면 또 수익도 크게 보셨을 거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100%가 없습니다.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는 흐름대로 가줘야지 추세가 완전히 돌려진 거고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많다. 왜? 시장도 그런 흐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이 싹 만들어지고 있죠.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좀 전에 봤던 종목들하고. 잠시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코스피는 여전히 고점을 못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 확인해야 될 건데 일단 오늘 20선 눌림 자리에서 양봉이 나온 거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요 갭 구간만 이탈 안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이 상당히 좋아요. 자, 보자. 자,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저점을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완만하게 방향을 갖다가 위로 이렇게 좀 잡아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이렇게 지금 트렌드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하단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바로 이런 코스닥 흐름인데 자,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갤럭시아 머니트리나 아니면 비덴트랑 차트 흐름이 비슷하잖아요. 이거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시면 안 되는데 이게.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좀 전에 봤던 종목들을 우리가 봅시다.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요 구간하고 지금 어때요? 비슷해요. 그죠? 비슷한 흐름이죠. 시장 흐름과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그렇고 비덴트도 비슷한 흐름이었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로템 역시 비슷합니다. 물론 뭐 코스닥이고 코스피 차이가 있겠지만은
흐름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함께 가는 종목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현대로템도 시장 따라서 시장이 괜찮으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00원 정도면 한 차례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셨다가 평단 오면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적인 부분을 봐도 지금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세요. 지금 시총 2조 1,000억인데 영업이익 나오는 거 대비해서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삼성 SDS요. 삼성 SDS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45,000원에 30%예요. 14만 9천 원이요? 5,000원. 14만 5천 원에 30%. 아, 선생님 삼성 SDS 진짜 저점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셨는데 그죠? 그렇죠. 여기를 삼성 SDS가 깨버렸네. 요거 혹시 무슨 악재가 있었나요? 블록딜이 있었나? 예, 부력들 때문에 제가 전화드렸어요. 그죠?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블록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매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선생님 이거 좀 긴 관점으로 생각하고 매수하신 건 맞으시죠? 예, 장기 투자. 예. 조금 아쉬운 게 비중이 30% 장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매수하셨는데 이게 참 블록딜이 나왔고 같고 이것만 아니었으면 아마 계획하신 대로 좀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자. 이거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파실 필요는 없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이 블록딜 나온 거 때문에 조금은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신저가 자리가 12만 3천 원 요 가격대 부근이거든요. 예. 여기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제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트렌드 라인이 하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요 트렌드 라인을 지금 딱 밟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요 갭을 다시 메우러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시장 흐름이 크게 안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예. 어차피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점권 영역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삼성 SDS도 좀 이 성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확 붙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재해가지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적적인 부분도 이제 꾸준하게 잘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잖아요. 예, 예.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예. 10조면 적정 주가 수준에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삼성전자의 타이틀이 있으니까, 삼성의 그 타이틀이 있으니까 좀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 대형주들이 오히려 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까지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반등 흐름들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까지 16만 원 저항까지는 한번 올라오지 싶어요. 예, 예. 그런 16만 원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전문가님 내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할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제가 블록딜 알아보니까요. 예, 블록딜 때문에 일단 급락을 했잖아요. 예, 블록딜이 310만 주입니다, 양이.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200만 주 가까이 나왔거든요. 블록딜이 이제 오늘 하락한 이유가 블록딜로 이제 받은 거 그거 이제 물량 털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물량이 남아 있으면 아무래도 한 100만 주 남아요. 예. 그렇죠. 이제 주가에는 이제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한 100만 주 남아 있죠. 예. 그러면 뭐 내일 하루 정도 조금 더 밀리면 예. 거기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싶은데요. 아, 예. 너무 걱정 마시고요. 뭐 하루나 예, 이틀 예. 정도 더 내리면 뭐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내세요. 자, 다음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필라 홀딩스고요. 네. 33,500원에 10%예요. 33,500원에 10%. 며칠 네. 안 되셨는데 그죠? 예, 오늘은 푹 빠지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왜 휠라홀딩스가 확 빠졌을까? 글쎄요. 이게 분할하고 나서 지금 휠라홀딩스도 물적 분할하지 않았나요? 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저 산지 좀 며칠 됐거든요, 그냥. 그 뒤로부터 이제 계속 빠지고 있어갖고 예. 회사 분할하고 나서부터 일단 요게 예. 뭐 시세가 한번 엄청나게 크게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지금 저점을 잡았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날 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 그죠? 요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저항대를 뚫어내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36,500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좀 두터운 저항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6,200원이요? 네네 36,400원, 500원 자리예요. 아, 예, 예. 네, 딱 지금 제가 요 선을 그어놓은 요 가격대인데 그래서 요번에 올라올 때도 여기 이제 저항 받고 여기서 눌림이었다라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저점을 좀 이탈시키는 그림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대응을 손절가를 잡아 드려야 되겠죠. 네네. 네. 자, 손절 가격은 38,000원 잡으시고요. 아, 38,000원이요? 예. 네, 38,000원 지켜주면 보유해 보시고 이탈하면 네.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오늘 뭔가 이슈가 있었나? 딱히 뭐 뉴스도 없이 빠진 것 같은데 일단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있나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추세적으로 지금 저점을 잡고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점 구간 이탈하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진다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 그렇게 높지 않으시니까 여기서 손절하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것만 잘 지키시면 뭐 요 종목 여기 안 깨지면 다시 올릴 거거든요. 요 가격대 안 깨 저점이다 이거죠? 예, 여기 안 깨지면 다시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손절만 잘 지키셔갖고 이탈하면 그냥 손절하시고 종목 교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아, 38,000원이 저점이고. 네네. 그러면은 목표가는 어느 정도 한 36,000원 보면 됩니까? 그러면은? 36,000원, 뭐 일단은 거기가 1차 저항이니까. 네네. 예, 그 정도를 목표가로 일단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만약 그 구간을 돌파해내는 흐름으로 바뀌면 네. 그 8월 달부터 내려오던 게 이제는 올라가는 그림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충 요 57,500원짜리, 요 59,000원짜리에서부터 요 내려온 거에 한 50% 빠졌었는데 요거의 절반 정도는 다시 돌린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 가격대까지는 한번 올라올 거거든요. 4만 뭐 한 3,500원 될 텐데 1차 목표가는 36,500원 잡으시고 36,000원, 네네. 2차 목표가는 43,000원 잡읍시다. 43,000원.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 38,000원이고요. 네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벤트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요.
종목들에 대한 목표가라든지 손절가 기준이 자신이 아직 명확하게 안 잡혀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장중에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 물어보시고 또 단기로 트레이딩할 만한 종목들 보이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함께 매매하시면서 수익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이네요. 자,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주 하면 아모레 퍼시픽이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인상을 남겨놓은 종목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한 9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야지 9조 정도의 뭐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PER 평균 업종포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대부분 그 중국발해서 수출 이슈가 있었던 2014년도, 15년도, 요때 16년도 때까지 해서 화장품 섹터가 한 3년가량 굉장히 큰 성수기였죠. 그 이후에 이때부터 이제 고평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뭐 잘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뭐 계속해서 이 뭐 성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주가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선반영했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내년에 나올 영업이익이 5,400억, 내후년이 6,500억이기 때문에 매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뭐 20%씩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여전히 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2019년도부터 해서 바닥권으로 형성되는 가격대가 지금 15만 원, 거기서 12만 원 사이 요 밴드대입니다. 그래서 요 밴드대 내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이 잡혀주는 게 좀 정상적인 흐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 7천억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꾸준히 성장은 하지만 분명히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장기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위치대에서 이렇게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모레 퍼시픽 15만 2천 원이면 지금 뭐 이런 그 역사적인 저점 자리 부근에서 잡으신 거니까 요 이제 2019년부터 만들어진 저점 구간이죠. 요 최근의 저점 구간 14만 4천 원이었습니다. 여기를 손절로 딱 잡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주면 올라가는 대로 박스권 상단 자리인 19만 원 정도, 18만 8천 원이나 19만 원 정도에서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려오면 깨고 내려오면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2천 원이니까 지금 뭐 거의 매수하신 가격 비중이 70%나 되세요. 왜 한 종목에 비중 이렇게 많이 담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손절은 한 7% 정도, 6, 7%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업사이드는 그래도 한 18% 정도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충분히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고 비중이 뭐 크시니까 계획하신 대로 올라가면
저항자리 돌파할 때 비중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뭐 한 10에서 20% 정도는 좀 더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문의 주신 거는 TNR 바이오팹. TNR 바이오팹을 문의를 주셨네요. 매수가가 49,000원에 비중이 3%. 49,000원이면 오늘 사셨나? 오늘 뭐 종가에 사신 건지 아니면 언제 사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경제TV에 방송 출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요거 이 저점 구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10배 갈 바이오 종목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요때 가격이 10,000원, 11,000원 이렇게 할 때였어요. 9만 원까지 갔습니다. 10배는 못 갔네요. 한 9배 갔는데 이걸로 이제 굉장히 주변에 분들 많이 수익을 내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 채팅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길래 무상증자 이슈가 떴는데 팔면 될까요? 하길래 팔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저항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항을 돌파하면 팔아라는 말인데 이제 이해를 못 하셨나 봐요. 상한가에 걸어두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주가가 뭐 상한가 갈지 아니면 뭐 저항 돌파하고 그냥 끝날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무상증자 한다는데. 그런데 보통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시간도 좀 길게 해서 거래량도 별로 없이 이렇게 뭐 한 9배에서 10배 정도 올리는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다가 액면 분할을 하거나 무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펌핑을 시켜요. 그때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무상증자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뭐 바닥권에서 무상증자가 기업이 정말 실적이 좋고 뭐 주주 환원을 좀 하기 위해서 유통 물량도 적고 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온 종목이 고점권에서 무상증자하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무상증자도 어떤 위치에서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보시는 것처럼 횡보했던 가격대 이런 구간은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만약에 매수를 하신 거다 49,000원에 그러면 그냥 단기적으로 뭐 시세 분출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시세 분출이 뭐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직은 저항 아래 갇혀 있으니까 요 안에서 윗꼬리 안에서의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게 만약에 뭐 내일 시세가 좀 나와준다 하면 뭐 저항 자리 딱 51,000원, 51,500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러면 뭐 이런 저항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저점 매수 하신 건지, 이게 오늘 매수하신 거 며칠 전에 매수하셨나? 시세 날 때 못 파셔서 좀 아쉽긴 하겠지만은 뭐 내일 좀 올려주면 그때 시세 보시고 51,000원, 51,500원 저항 구간이니까 그런 데서 정리를 분할로 좀 해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문자네요. 우리 조명. 오랜만에 우리 조명 보네요. 자, 3,11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3,110원. 빼쭉 지금 저항을 딱 잡아놨는데 요 급등 나왔을 때 다음날 매수를 하셨나 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급등 상한가 해가지고 이런 데서 매수했는데 이래 올라오면, 물론 사람들마다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는 맞지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을 조금 더 내면 좋지만 이렇게 내가 물렸다가 매수가로 올라오는 경우는 절반 정도라도 비중을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뒤에 올라가면 아이고 내가 들고 있을 걸 하는 생각은 들겠지만 다시 내려갔을 때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 뚫을지 내려갈지. 그러면 저는 항상 최악의 상황, 올라가주면 좋은 거지만 다시 내려가 버리면 기분이 엄청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멘탈적인 관리가 또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이렇게 하락으로 지금 내려오던 거 거래량 크게 팍 들어오면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잡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가 지금 상승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요 트렌드대로 좀 움직이는 상황인데 보면 지금 뭐 241 저항선도 있고 이평선 장기 이평선 저항도 있죠. 그리고 일봉상의 저항도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윗골이 계속 다는 흐름이 여기 이제 저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딱 대응 방법을 제시해 드리면요. 2,840원을 손절가로 딱 잡으세요. 여기를 이제는 이탈시키면 나는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를 이탈 안 하면 2,840원을 이탈 안 하면 요거를 위에 고점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저항 돌파할 때 수익을 더 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할로 이제부터는 수익을 챙겨간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 굉장히 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글쎄요. 이게 이 저항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위에 매물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목표가 잡는다라면 한 3,5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저항 돌파하고 시세가 분출하는 시점에서는 매도 관점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만약에 계속 따라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를 넘어설 거예요. 뭐 한 3배는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되니까 뭐 그거를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신다 하면 뭐 수익 내실 자격이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또 버텨보시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 채팅에서 문의 주셨는데 마니커네요. 마니커 일단 코스피 종목이고 감사 보고서만 적정으로 나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저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저항 자리 오늘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식량난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점 저항 자리 지금 갭 구간 메우는 위치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매수 평단이 3,000원이시네요. 요거는 3,900원 거의 4,000원이신데 요거는 좀 이거는 그냥 어렵지 싶어요. 사실 이렇게 올라오면. 그래서 대선 테마에 뭐 편입이 되든지 그런 테마에 좀 강력한 테마에 편입이 돼야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요번에 추세 전환하는 흐름 만들어지면 좀 상승으로 돌릴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1,550원 굉장히 중요한 저항 자리입니다. 요 구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장중에 여러분 이렇게 오래까지 안 버티시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마니커 상담할 때마다 제가 계속 손절가 잡아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 기준을 좀 세우고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여러분 노란톡방 참여 가능하실 거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신다면 또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놀이 포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놀이 포트 뭐 시장 흐름과 비슷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창투사 이야기 드렸죠. 한화투자증권도 뭐 흐름이 시장과 비슷하게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흐름 굉장히 괜찮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AK홀딩스 뭐 음봉 나올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뭐 음봉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저점 매수를 잘 해두고 계신다면 지금 수익권이실 거고 또 수익으로 변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제가 시청 끝까지 하시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비덴트예요. 비덴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썸홀딩스 지분 1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가상화폐 시장 진출을 처음으로 이제 했죠. 이런 메이저 업체들이 코인을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들고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코인 시장에는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코인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코인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보시고, 일단 오늘 저항 구간을 돌파해 놨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음봉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조정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봉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 관점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만약 접근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손절가 17,400원만 딱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장중에 눌림이 나올 때 저점에서 얼마에 사야 될지 이런 거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장전에 아니면 장중에 흐름을 보다가 얼마에 매수를 걸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자리 잘 돌파해놨기 때문에 뭐 상단으로는 목표가도 뭐 노란 톡방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은 지금 저항을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눌림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장이 많이 올랐다가 종목이 많이 올랐다 내려오다가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다시 부러져 버리는 경우들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종목별로 손절에 대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은 꼭 잡아두시고요. 코스피는 2750포인트를 돌파해줘야지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돌파를 못했는데 이런 기대감이 좀 남아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뭐 미증시가 특별히 나쁘지 않다라면 내일 장중에 뭐 출렁 있는 흐름, 뭐 조정이 좀 나온다든지 하면 뭐 지수와 흐름을 좀 비슷하게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로 좀 삼아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별로 추세 대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하겠고, 비중이 크신 분들은 비중 조절하셔가지고 현금화 꼭 해두셔야지 혹시 모를 안 좋은 장이 또 오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추세가 완만하게 상승으로 돌려 세우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도 좋은 종목들, 매수할 종목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이 종목을 팔았는데 현금화 했는데 크게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금화를 해 나간다. 지금 여전히 저항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가 상승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를 기준으로 봐서 하락장이다. 트렌드는 지금 여전히 하락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개별 종목들, 코스피 종목들은 상승 흐름이 완만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일정 비중은 매매를 하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중장기 종목들도 뭐 저점 구간에서 분할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아직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이런 얘기가 발바닥 각질에 잡으려고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목이 어느 정도 추세적인 흐름을 상승으로 돌려놨을 때 그때 가서 공략을 해보고 그 추세가 깨지는 시점이나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항상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신다면 다음번 또 만약 조정이 나오거나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하시고 현금화 했다가 또 저점에서 이렇게 시장이 또 괜찮아지는 시점에 공략을 또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요번에 배우셨으니까 다음번에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들을 좀 유지를 하시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내용들 뭐 자세히 좀 듣고 싶고 이야기 물어보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이주연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제가 월화만 돈놀이 스탁 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또 혼자서 이렇게 잘 해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건데,
뭐 다음 주에 또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뵙기로 하고요.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하단에 보시면 4분 지금 전화번호 뒷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 마치고 참여하신 당첨자분들께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그러면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러분. 좋은 장 예상이 되지만 항상 조심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